무선뇌는 뭐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무선은 지금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우리가 네트워크 기술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재의 무선뇌는 좀 예전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요. 우선 우리가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무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개념과 그 다음에 무선을 우리가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패킷 트레이스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0페이지 보게 되면요. 무선 내내 우리가 시장 동향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예전에 우리가 사실은 데이터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무선 랜이 아주 일반적이죠. 우리 핸드폰도 지금 무선 랜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 태블릿, 요즘 데스크탑보다 요즘 기업에 가게 되면 노트북을 가지고 업무를 보는 부분이 사실 지금 대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선은 지금 예전에 지금 시장의 동향이고요. 지금은 무선이 우리가 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1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이 무선의 어떤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한번 하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선의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랜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입니다. 여러분 교재 25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무선 연결이 제공하는 가장 뛰어난 장점은 비용 절감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단에 어떤 기업의 예를 잠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 의미는 뭔가 하면요. 우리 기업에는 사실은 우리 1년 또는 2년마다 근무지 이동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근무지 이동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책상 배치가 바뀔 것이고 책상 배치가 바뀐다는 것은 결국은 유선 네트워크라면 케이블을 새로 우리가 포설을 즉 새로 깔아야 됩니다. 이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재 보면은 한 예를 들었네요. 1년에 한 800여 명의 어떤 직원이 우리가 근무지 이동이 되어지는데 그 이동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선 네트워크 케이블을 새로 포설하는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든다. 실질적으로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이런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어떤 금융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회사 네트워크의 어떤 케이블을 새롭게 포설하는 작업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죠. 매년마다 이런 어떤 비용을 갖다가 지불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무선을 쓴다면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무선은 AP만 딱 장착해 두게 되면은 전부 다 요즘 근무하는 직원들이 노트북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노트북에 무선이 다 전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선 즉 케이블을 갖다가 포설하는 비용을 그만큼 절약할 수가 있죠. 이게 가장 기업 입장에서는 무선 네트워크의 가장 큰 이점은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동성이죠. 무선은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이동을 해서 우리가 업무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즉, 유선 같으면 내 책상에 앉아서, 내 PC에 앉아서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업무를 볼 수밖에 없지만, 무선은 노트북을 가지고 우리가 옆에 어떤 동료, 책상이나 또는 우리가 다른 어떤 우리가 회의실에서도 노트북 가지고 바로 우리가 서로 업무적인 회의를 갖다가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선의 우리가 두 번째 이점은 바로 이동성에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교재 중간에 보시면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선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과 이동성이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반면에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우리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무선은 우리가 사실은 무선 디바이스가 배터리가 좀 문제죠. 배터리가 무선은 우리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즉 우리가 전원 케이블을 꽂아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전된 배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노트북이든 이런 어떤 무선 단말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결국은 배터리가 배터리 수명이 조금 단점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초기 설치하는 비용, 즉 AP를 구축을 우리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과 또 무선은 보안이 좀 취약하다는 이런 어떤 좀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교재에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보안적인 이야기는 뒷페이지 나오니까요. 251페이지 밑에 보니까 랜과 즉 WLAN, 우리가 무선 랜을 WLAN이라고 합니다. 앞에 W가 바로 와이어리스 랜을 말하고요. 일반적인 무선 랜은 바로 그냥 랜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런 차이점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유선 랜은
케이블의 매체를 접근시키는 방식이 CSMA CD, 즉 충돌을 감지하는 방법으로 콜리전을 가능하면 좀 적게 발생시키고자 노력을 하면서 데이터를 전송했다는 걸 이미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와이어렌, 무선랜은 바로 CSMA CA입니다. 즉 콜리전 A가 어보이던스, 충돌을 회피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먼저 무선은 데이터를 우리가 리얼 데이터, 진짜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허구의 데이터를 먼저 한번 보내서 충돌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 충돌을 회피해버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걸 CSMA CA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51페이지 하단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252페이지 상단까지 이러한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선 내내 무선 파장이 어떤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잠깐 교재 설명을 지금 하고 있네요. 먼저 커버리지, 무선은 우리가 전파를 사용하니까요. 이 전파가 갈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좀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인 무선 같은 경우에 보통 한 100m의 어떤 제한을 가지고 있어요. 커버리지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중 경로로 인한 일거리짐도 있고 등등, 또 간섭적인 어떤 간섭 또는 노이즈,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 집에 보시면은 우리 그 무선 네트워크를 한번 여러분 찾기 위해서, 그죠? 그 핸드폰,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버튼 누르게 되면 우리 집의 무선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옆집, 윗집, 아랫집의 어떤 그 무선 대역이 다 올라오죠. 보여지죠. 이게 바로 서로 뭡니까? 주파수의 간섭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노이즈에 또 좀 약한 게 우리가 무선의 단점이다. 이런 이야기가 설명이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에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옆집에 무선 어떤 주파수가 우리 집까지 다 보여진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생활의 어떤 간섭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런 이야기와 함께요. 그런 이야기와 함께 무선랜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가 무선 디바이스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죠. 좀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선으로,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좀 설명드린 것 같이 일반적인 랜 장비와 같이 우리가 전력 공급받을 수 있는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배터리 수명이 좀 문제가 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252페이지에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기 바라고요. 그냥 이거는 뭐 무선랜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0페이지 하단에 무선 주파수 전송이라고 지금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무선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파장이다 보니까, 무선 어떤 전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좀 받는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 확산, 흡수 뭐 이런 어떤 그 요인에 의해서 무선 주파수가 좀 영향을 좀 받게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그림을 조금 드리게 되면요. 반사가 이런 의미입니다. 즉 무선 어떤 주파수가 뭐 거울이나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받게 되면 이렇게 반사, 각이 생기면서, 그죠? 반사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반사가 된다고 해서 이 무선 디바이스가 이 주파수를 갖다가 못 받는 건 아니죠. 이 어떤 범위안이 있으면 받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반사가 되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반사의 각이 좀 크다면은 이 어떤 그 AP의 어떤 그 주파수를, 즉 이 무선 디바이스가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흡수가 있습니다. 흡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집에 보면 여러분 뭐 이해되겠습니다만 우리 AP가 무선 어떤 AP가 거실에 있다. 그러면 뭐 안방이나 화장실 가게 되면 주파수 세기가 좀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벽을 통하면 주파수가 이렇게 오리지널 신호가 바로 디그레이드 시그널, 즉 신호가 좀 약해집니다.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전파의 무선의 어떤 흡수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확산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다중경로, 여러 어떤 반사되는 부분 때문에 오리지널 신호보다 반사되게 되면 좀 신호가 늦게 오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또 신호의 확산, 우리 교재는 확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산 또는 이거를 뭐 다중경로 뭐 이렇게 보는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 이런 어떤 세 가지 어떤 요인의 영향을 우리가 좀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요인 때문에 뭐 속도가 좀 느려진다거나 또는 우리가 그 무선 연결이 안 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요 외에 다른 이야기는 한번 읽어 보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 하단에 WRAN의 표준 지정 기관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기관들에서 무선의 표준들을 우리가 좀 재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254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네. 무선 주파수의 어떤 그런 그 대역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네요. 네, 대역들을. 그래서 우리가 무선 주파수는 크게 뭐 900MHz나 2.4나 5기가 같이 우리가 라이센스가 없는,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255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3개의 대역폭이 있다.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바로 라이센스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900MHz대가 있고 2.4 대역이 있고 뭐 5.7, 뭐 5기가 대역 이런 것들을 지금 잠깐 설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ISM이란 것은 900MHz 대역을 쓰는 부분인데요. ISM은 우리가 산업, 그 다음에 과학, 예, 또는 우리가 메디칼, 뭐 의학 이쪽에 사용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 병원에 가면 의료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장비들이 사용하는 대역이 보통 요 900MHz 대역을 사용하는데, 이런 대역들은 우리가 라이센스가 없는 우리가 그런 대역들이라는 것을 지금 잠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여러분이 한번 참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대역도. 256페이지 보시면은 802.11의 어떤 지금 즉 여러분이 요거는 좀 기억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선의 어떤 표준을 제정하는 어떤 그 명세가 IEEE 802.11 요 지금 명세로 되어져 있습니다. IEEE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이더넷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잠깐 설명드렸죠. 맥 어드레스를 관리를 하고요.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레이어 1, 1계층과 2계층의 표준을 만드는 곳이 바로 우리가 바로 IEEE라고 했습니다. 네트워크 기준입니다. 네트워크 기준. 예. 그래서 무선도 바로 랜 기술이죠. 무선 랜 기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선 기술도 바로 IEE에서 다 지금 표준을 다 제정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무선의 어떤 그 무선 기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교재는 사실 옛날 지금 기술 몇 가지만 설명하고 있는데, 최초의 무선 표준 기술이 802.11p였죠. 예. 2.4기가 대역을 사용하고요. 채널은 3개 정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주파수 변조 방식이, 전송 방식이 우리가 뭐 DSS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송 속도는 1메가부터 해서 최대 11메가 속도를 내는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1A가 나왔었고 5기가 대역을 사용하고 속도는 최대 54메가 속도를 내고 802.11G 이런 어떤 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교전은 사실 이게 옛날 지금 이제 그 무선 기술의 설명을 해놓은 것인데, 지금은 사실은 지금보다 아주 다양한 무선 기술을 지금 지원을 합니다. 해서 여러분 이런 어떤 무선 기술이나 IT의 어떤 기술의 어떤 최신 어떤 기술 정보를 여러분이 보고자 한다면 바로 이런 위키피디아,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우리 백과사전 여기 들어가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한글 위키피디아 가서 여기다가 802.11, 802.11 이렇게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802.11 무선에 대한 어떤 그런 표준적인 어떤 그런 그죠? 기술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송 방식 표준에 따른 종류를 보게 되면, 자 802.11 뒤에 아까 B, A, G, 뭐 N, AC, AX 등, 그래서 밑에 11 설명이 지금 자세하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즉 IT 기술, 즉 무선 기술에 대한 어떤 표준 기술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면은 제일 정확한 방법입니다.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한글은 이게 또 번역이 되는 부분 때문에 좀 한글 위키피디아가 조금 어떤 그 기술의 어떤 그 경향이 조금 늦은, 좀 늦은 최신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또 이렇게 한글로 한번 보면서 가능하다면 영문 위키피디아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영문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똑같이 802.11을 여러분이 검색을 딱 하게 되면 여기서, 그죠? 이렇게 802.11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줍니다.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지금 딱 요약을 했네, 그죠? 와이파이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지금 기술 어떤 분류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802.11b가 최초 표준이었고요. 와이파이 1이라고 표현하네요. AGNAC. 요즘에 와이파이 6라는 지금 기술이 지금 많이 언급이 얼마 전부터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2020년도 보이고 있네요. AX. 자, 이게 바로 와이파이 6 기술입니다. 네, 확장대가 2도 지금 이제 또 나오고 있네요. 7까지도 지금 현재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문 위키피디아에 들어오시면 좀 더 정확한 우리가 뭐를 최신 어떤 기술 동향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6 속도도 그죠? 대역폭도 지금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밑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표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선에 대한 내용이나 IT 기술의 어떤 최신 어떤 기술 어떤 동향을 보려면 여러분이 이렇게 위키피디아, 예, 위키 백과사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어떤 위키피디아를 가지고 이런 최신 정보, 좀 우리가 와이파이에 대한 정보 여기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7페이지 하단에 257페이지입니다. 와이파이 인증입니다. 여러분 무선 장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와이파이 로고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에 이 와이파이 인증의 의미가 뭐냐라는 부분들을 교재에 지금 설명을 지금 해놨는데요. 이 와이파이 인증은 즉 어떤 무선의 호환성, 즉 호환성 검증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와이파이 로고가 보인다는 것은 어떤 무선 네트워크와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환성이 검증된 어떤 장비를 증명하는 그런 어떤 로고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교재 258페이지 상단까지 설명이 지금 되어져 있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59페이지 무선의 보안. 예.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무선의 장점은 바로 비용 절감과 이동성이었는데요. 반면에 무선의 단점은 바로 보안이 또 뭐 배터리 수명도 얘기했습니다만 보안이 가장 큰 무선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259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무선의 가장 큰 장점이 비용 절감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또 반면에 단점은 바로 보안의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보안의 위협들을 지금 잠깐 지금 무선 내내 보안 위협들을 잠깐 그림으로 이렇게 또 하단에 259페이지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어드라이브. 무선이란 것은 여러분들 당연히 이해하시겠습니다만 AP가 무선의 어떤 주파수를 전파를 갖다가 최대 한 100m까지 우리가 전송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은행 옆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은행 주위에서 무선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고객들의 어떤 무선 주파수 대역을 갖다가 흔히 접하게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럼 여러분이 바로 그 은행에 어떤 접근하는 어떤 무선 네트워크를 또 이렇게 물론 이제 오어드라이브 그건 해커들 입장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오어드라이브 부분은 개방된 네트워크를 찾아서 허가받지 않고 공짜로 인터넷 접속할 수가 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카페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카페에서 여러분이 음료를 여러분이 먹게 되면은 그게 어떤 대가로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를 우리 해주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나간다. 회사 어떤 건물을 지나가는데 그 건물 안에 만약에 무슨 AP가 존재하는데 그 AP의 주파수가 건물 밖까지 우리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무슨 AP를 이용해서 그 회사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오어드라이브. 이게 보안이 위협되는 거죠. 즉 회사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이렇게 무선 어떤 전파의 어떤 거리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사용자들이 여러분 회사 네트워크의 AP를 이용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일반 이렇게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어떤 그런 사용자가 여러분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즉 여러분 회사 네트워크의 어떤 중요한 어떤 정보들을 갖다가 훔쳐볼 수도 있다는 이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해커들이죠. 예, 해커들.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카페에 가서 카페의 어떤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보안의 어떤 그런 강화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규칙에는 그런 부분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왜? 카페는
여러 다수의 사용자들이 우리가 접속을 하는 어떤 그런 그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카페에 무슨 네트워크를 임의로 우리가 접속했을 때는 카페 안에 우리가 차를 마시는 사람 중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무선 네트워크를 훔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죠. 즉 해커들은 이렇게 호시탐탐 무선 내에서 우리가 뭐 쉬운 표현으로 그죠? 무선 내내 우리가 돌아다니는 네트워크를 캡처해서 개인 정보를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우리 회사의 그 네트워크에 임의로 허가받지 않은 AP를 갖다가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무선 AP를 갖다 연결하게 되면 이 무선의 어떤 주파수가 마찬가지 좀 더 설명한 것 같이 건물 밖으로 그죠? 우리가 전송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건물 밖을 지나가는 뭐 해커들이나 일반 사용자들이 그 여러분 회사의 이 무선에서 발생하는 어떤 주파수의 어떤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거나 또는 여러분 회사 네트워크에 이 무선을 통해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의 정보를 갖다가 훔쳐 볼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은 보안의 위협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여러분 좀 유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이야기가 259페이지, 260페이지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무선은 사실은 어디 가나 지금 무슨 네트워크가 다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선 네트워크를 여러분이 이용을 하거나 또는 무선을 구축할 때 반드시 보안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즉 보안의 위협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26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보안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세 가지 우리가 방법을 설명하고 있네요. 먼저 인증. 네. 여러분들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카페에 여러분 무선 네트워크를 접속할 때 패스워드를 우리가 그죠? 넣어서 접근하지 않습니까? 즉 인증을 받은 사용자만 무선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증 패스워드를 여러분이 세팅을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암호화. 이렇게 인증받은 어떤 그런 사용자가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모든 어떤 데이터를 암호화 시켜야 되겠죠. 예.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좀 이따가 어떻게 암호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AP에서 무선 우리가 액세스 포인트, 즉 여러분 집의 공유기에서 어떻게 어떤 부분들을 세팅을 해야 된다는 부분 이야기가 이제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는 사실은 개인 네트워크에서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우리 집이나 카페 같은 작은 소호 네트워크에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보안 위협을 완화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와 함께 침입 탐지 시스템, 그리고 IDS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어떤 우리가 보안 장비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업은 네트워크 굉장히 크다 보니까요. 크다 보니까 여러 무선 접속이 또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보안의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침입 탐지 시스템과 같은 어떤 보안 장비를 같이 또 구축을 해야만이 보안의 위협을 갖다가 완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어떤 보안의 어떤 무선 네트워크의 보안 위협을 완화시키는 방법, 인증, 암호화, 그 다음에 침입 탐지 시스템, 이런 어떤 용어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우리가 무선 네트워크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IDS는 우리가 이 두 가지와 함께 그 다음에 침입 탐지 시스템도 같이 우리가 갖춰줘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나중에 우리가 이 무선에서 한번 체크해 봅니다. 인증과 암호화는 우리가 직접 한번 우리 집에 공유기 같은 AP에서 어떻게 세팅하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 집에 공유기는 이미 세팅이 되어서 뭐 KT 직원이 와서 무슨 공유기를 설치할 때 이미 세팅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AP를 갖다가 구축을 세팅을 한다면 여러분이 인증과 암호화
방법을 여러분이 무선 AP에서 즉 여러분 집에 공유기에 세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팅하는지는 잠시 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선 내내 보안의 진화. 여러분 261페이지에 지금 요 진화 부분이 보이네요. 자, 요 이야기는 잠깐 쉬었다가 8주차 수업은 2차시까지 수업밖에 없네요. 그죠? 8주차는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3차 시간은 중간고사 시간으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선 내내 뒷부분은 9주차 1차시 수업부터 해서 우리가 무선 내내 보안 진화부터 해서 우리가 직접 무선 AP를 한번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주차 2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9주차 1차시 수업 때 계속해서 무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